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일본 오다 나부나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다 나부나가가 가독을 상속받았을 당시의 상황은 아버지 노부히데의 실패와 권위인의 행실로 인해 가문 내의 분열에 대해 외부 적들이 오가리를 노리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묻히는 감도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오다 가문의 인지나 지정학적인 위치 등은 상당히 유일한 편이었습니다. 오가리 발전한 상황은 아버지 노부히데에 대한 이루어진 성과를 물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민호를 점령한 뒤 노부나가는 노비 평야로 알려진 민호와 오가리 매우 비호감 편지를 모두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가리와 민호는 위치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나이와 교토 그리고 상호 중심지인 사카이로 뻗어나가게 좋았습니다. 이런 유일한 조건들이 노부나가의 능력을 깎아먹는 것은 아니지만 천하 통일의 기반을 말하는 중요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노부나가의 여기서는 매우 파격적인 편이었습니다. 잔혹하고 용서가 없다는 이미지와는 달리 배신자를 용서한 적도 많습니다. 다만 근무의 테마라고 별로 쓸모가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되며 정신 하나도 가차없이 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하들 입장에서는 언제 내처질지 몰라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전국 시대에 맞는 다인모 가문은 고평가되는 다인모들조차도 대부분 겉은 급성장하면서 내실은 그에 걸맞는 체제를 미쳐는 다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지방 다인모에 가신다는 수준의 약한 단계를 가져서 늦게 내분이나 가신다는 이탈, 반란등의 사태로 인해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노부나가처럼 가시를 소화의 독립여행들을 치고하지 않고 단순히 노부나가라는 그 군주의 신하처럼 다루는 중앙 집권적인 가신다를 고증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루이스 브루이스는 노부나가의 행동이나 정책을 보고 유럽의 절대 군주처럼 행동했다고 어떻게 했고 이것은 분명 다른 다인모들과 차별화 되는 부분이다. 노부나가의 이런 선보적 명령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연구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아라키 무라시키 마츠네 나가카 히데 등의 반란처럼 만든 도전에 직면을 했으면 물론 결국에는 가서는 아케치 미치 히데키 혼노지의 변을 일으킨 원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일본 역사를 다룬 사무엘 아치브 팟캐스트에서 이런 노무관을 두고 매니저 중간 관리자에게 최악의 보수, 그 밑에 평사원이나 양파들에게 더없이 좋은 보수 타입이라고 얘기하였다. 노부나가는 매우 험난하였다. 그 자신이 워낙 건강한 체질에서 가능하였겠지만 가신들 중에서도 노부나가의 건면에 따라올 수 있는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케치 미치 히데 정도였다. 어느 정도 근면했느냐 하면 타 가문에 보내는 의리품들을 수술 일일이 검토할 정도였다고 한다. 노부나가의 지위를 생각해보면 이런 근면의 정도가 아니라 깐깐한 수준이었다. 거기에 대해 노부나가는 자신의 근면을 기준으로 하여 뭐가 조금이라도 피태만하다 싶으면 걱정거리를 내렸다고 한다. 노시나도 봐주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근면한 자들은 오히려 출세할 기회가 많았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노부나가의 일을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현대의 한 연구에 오히려 현대인보다 시간이 길지 않았다고 할 정도이던 당시에 이런 일중독자가 다임모였으니 이 점도 반감을 살 하나의 요소였는지 모른다. 게다가 그분은 당시 기준으로나 오늘날의 기준으로나 절대로 가벼운 편이 아니었다.
이는 아직 봉건주의 사상에서 보다는 모든 일본의 타이머나 사마이들에겐 상당히 이질적이었다. 당시 기준으로 자나바다라는 평을 듣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다. 뭔가 수가 틀면 사생명도 없이 지켜서 회장 직원에게 모욕을 주는 쫓아보는 스티브 잡스 같은 그것도 가까웠다 한다. 뛰어난 전력 능력과 길고 태만을 명시치 않는 근면함 등이 노부나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은 노부나가의 이런 장점이 기업 경쟁자의 마인드에 제거받은 주장돼 있다. 물론 21세기 기업 경쟁은 전국 시대 전쟁과 안전의 동일시할 수는 없다. 이번에도 노부나가의 경쟁 비결 같은 집들이 굉장히 흔하다. 마케팅이 일어나긴 하지만 삼성전자 사장의 일본인들에게 대망을 이루라고 권했을 정도다. 중년 현대의 이 혁신적이었던 남자의 조직 경쟁법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일본의 비효율적인 거대 조직이나 복지부동의 권력 조직을 비판할 때 오랜 전통이라도 비효율적이라면 가차없이 개각된 노부나가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다. 조직 멈추 줄이기에 중요한 불황이라서 후다이도 서슴지 않고 정리해고 했던 남자의 경쟁법이 주목받는지 모른다. 다만 일본어 이피백과에서는 핵심자라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를 추출하고 수술되었다. 1584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주문으로 키노 에이 덕후가 그린 오다 노부가의 초성화가 존재한다. 이 초성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가의 장례식을 치른 다이 덕후지에 소장했다. 독도 무도한 세력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인간의 인지와는 다르게 자신의 명목성 중인 가문이었던 시바 가문을 멸도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바 요시카네를 시바 가문을 강제로 구원하는 것은 물론 오다 가문에서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딸을 자신의 동생 오다 노부카네와 혼인시켜 오다가 일적으로 박살냈다. 우리 신씨는 화극상이라는 개념을 대표하기 위한 행위라고 행할 정도였다. 이를 보면 노부나가가 또한 그저 인간의 괴를 벗어난 파천학적 존재가 아닌 당대의 정치적 요소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열도를 지배한 위정자임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야시카가 요시야카를 옮겨 노부나가가 한 달 만에 관사에게 영향력 빡치는 데 성공하였다. 당시 노부나가는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진 것은 물론이고 간사의 세력들을 참된 인물이 없는 헛소리들이라며 깎아내려온 알팽 일본들을 달려있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이 각 세력들이 당시 형편이 어느 정도 바뀌어졌기에 현재는 노부나가의 진격을 오롯이 노부나가의 힘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각 세력들이 정치 상황과 그것을 이용하여 후임하고 고성에 단번에 들이닥친 노부나가의 수완을 중심으로 놓는 일이 많아졌다. 예컨대 미우시 가문을 노부나가의 실력과 연대한 마츠나가 사이테나 미우시 요치 직구 또한 기나이를 여전히 전전한 상태였다. 우리 가문이 현재 건설을 내지만 확실한 의식을 가져가지 못한 직구들은 미우친 오사카와 미치타나 무라카미 다케요시 등이 노부나가 실력과 합군 훈련을 겪고 있으니 전선이 무너지기도 하여 본국 식구로 출대했던 시기다. 노부나가에게서 적대하고 있던 미우시 가문에게도 한자리 상대하 노부나가 세력에 의해 모토 치카의 아와이 통치가 안정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노부나가가 야스나가를 새롭게 시코쿠 동부로 파견하여 시바 오키타 미우시 아스나가 초소 카베로 구성된 머리 미우시 마시아스 코노 보이막을 구성하였다. 아스나가 또한 시코쿠를 안녕시키지 못한 데다 갑자기 간섭을 받은 모토 치카는
희두의 세계에 노부나가의 지인을 대놓고 물어볼 정도로 노부나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양제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평하고 있다. 이로써 노부나가가 구성했던 시코쿠 통치의 계획은 전부 실패했다는 평가는 덤이라고 할 수 있다. 노부나가가 모토치카를 왜 중위 신강에 밀었던 명확히 박혀진 것이 없다. 다만 이렇게 봤습니다. 모토치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노부나가의 시코쿠 정책이라는 것을 회의감을 표하며 오로지 모토치카만을 기회해줬던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정권과 덴노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만큼 많은 논쟁이 이어왔다. 노부나가와 덴노의 관계에 대해서 학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뉜다. 노부나가가 조랑설과 덴노 권위의 앞도설이다. 노부나가가 덴노를 운영하고 그 권위를 상승시키게 하는 것을 주목하여 노부나가를 전국 시대의 혼란과 사회 속에서 악하고 덴노의 권위를 되살린 조랑지사로 평가하는 덴노 조랑설 전통적인 노부나가의 덴노 대우에 대한 학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에 의해서는 기존의 막부 세력들을 덴노 반대편 또는 덴노에 대한 악업을 향한 자들로 규정하고 노부나가와 그 후계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덴노를 존엄파로 규정하였다. 이런 해석은 메이지 유신으로 전환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된 도쿠가 이에서에도 막부에 대한 평화 작업이 진행되며 경쟁에 발전됐다. 한편 덴노 권위의 앞두서의 경우 오다 정권이 덴노 및 조정과의 단절성 또는 압도성을 강조하였고 그를 통하여 오다 정권의 근대적 색채를 강조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아사와 나호 히로와 같은 학자들은 노부나가에 의한 무가신격을 주장하며 노부나가는 덴노의 권위를 초월한 종교적 권위를 구축해 지상의 절대자로서 군림하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설에 따르면 노부나가가 조랑서의 주장과 같은 조랑주의자가 아닌 덴노의 권위를 극히 비뚤게 만든 찬탈 시도자였다. 새로운 논문의 주제는 전국시대의 덴노군이 덴노와의 조정의 능능소 문제였다. 전국시대의 덴노가 완전히 무력한 존재인가 덴노의 권위는 정말로 전국시대에 상실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는 노부나가를 중심으로 하여 그가 덴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에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기존의 이연과는 다른 새로운 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전국시대의 덴노에 대한 기존의 학설과 가장 이질적인 학설은 덴노 권위 구상설이라고 할 수 있다. 아키다 하르코, 이맛, 타미, 아키라 등의 학자들은 전국시대의 덴노와 조정의 권위가 악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이노의 연기 지배 정당성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권위로서 조정을 제공하며 정대되었다는 덴노 권위 구상설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석과 목부가 유명의실해진 상황 속에서 이런 설에 따른다면 노부나가는 전국시대도 중견 덴노의 권위를 존중하였고 심지어 덴노의 권위에 제압당하기도 하였다. 아칼의 경우 이러한 시각에 따라 오기마치 덴노를 노부나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제압한 노론하며 탁월한 정치가라고 평가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면 역시 존재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발언은 그렇게 덴노가 전국시대에 권위 있는 존재였으며 어쩌서 덴노 스스로 천하통일을 하지 못한 것인가 의문이다. 이런 반문에 의하여 학자 이케스스는 노부나가의 상륙 이전 경제적으로 몰락한 조직이 노부나가에게 의존했던 상황에 진정하였다. 그는 상당 이후 노부나가가 덴노를 제안하면서 그에게 기대한 것은 전통적인 신의 아이로서 전통 종교적 의무 또한 개mon이나 관이 서인과 같은 것뿐이며 그리한 업무를 덴노에게 행하게 하여 덴노와 조정의 권위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고려신 곤목회란 방권을 제시하며 제6년대 무가 정권과 조정은
적대성은 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전쟁선수로 노부나가와 텐노의 상호 의존 상호 결합성을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오다 상고와 텐노 조정의 관계는 한쪽이 한쪽으로 압도하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상호 이익을 위한 상호 결합이었다. 텐노가의 빈정한 상호권이 빈정한 상호 권위가 필요했던 노부나가의 상호 모두를 서로 설득하고 양자의 사이는 적대가 될 수 없었던 것이 핵심적인 주장이다. 현재는 아키라의 텐노 권위 부서 노부나가의 권위가 앞서서리 입축되고 군무 결합 빵건과 같은 양자 협조서의 학계에서 우위를 얻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장군 오다 노부나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